반대로 피해야 될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주 명확하지. 소장님, 아이가 학원 영어쌤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영어 선생님을 좀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아이가 예전보다 영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네? 라는 게 부모님 눈에 보인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8할 이상이 선생님이랑 궁합이 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어. 오늘 피해야 될 초등 영어 선생님, 그리고 꼭 잡아야 될 초등 영어 선생님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정말 많이 질문 주셨던 화상 영어에 대한 고민 종결, 그리고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이가 학원 영어쌤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영어 선생님을 좀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 사실 이게 되게 많은 케이스거든. 숨어있는 정작 힘들게 뼈 빠지게 교육비 들여서 좋은 학원, 유명한 학원 보내놨는데 시간이 지나도 실력은 별로 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아이가 그렇게 썩 표정이 밝진 않은 거야. 학원에 갔다 오면 어두워. 그랬을 때 뭐 어려운가 보다, 따라가기 힘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선생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요거 되게 잘 봐야 돼. 맞아,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초등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선생님 때문이었거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중1 때 이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수학을 진짜 좋아하게 됐고,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르고 선수단을 탔거든. 그 선생님 진짜 내 어떻게 보면 은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기억나는 선생님이야. 나도 중2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그분 때문에 정말 공부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왜냐면 그분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 그치. 칭찬 아이들 숨추게 하지. 그러니까 숨어있는 노력 봐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실망을 시키고 싶지 않다.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근데 연세가 워낙 그때도 많으셨어가지고 찾지는 못했어. 근데 그분이 정말 기억에 남거든. 좋은 선생님이 얼마만큼 아이들 학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내가 떠오르는 건데, 영어 별로 안 좋아했잖아. 안 좋아했지. 혹시 나쁜 경험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초등 때의 기억이 있어. 우리 때만 해도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를 초등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셨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유명한 땡땡 영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게 전화 영어였거든.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매일 아침에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무서웠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진 않았어. 근데 매일 아침에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선생님 되게 무미건조하시고 무미건조하고 무섭고 막 정말 검사하는 사람 있잖아. 지금 기억해도 이거는 성인도 되게 좀 쫄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텐션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별로 없어지고 영어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별로 좋은 선생님 만난 적은 없어.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까지 갔던 것 같아.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는 더 중요해. 선생님이. 왜냐면 소통을 해야 되는 도구잖아. 그러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무서우면 일단 말이 안 나와. 맞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회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좋은 영어 선생님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뭔데? 일단 초등하고 중고등이 달라. 일단 중고등부터 얘기를 하면 좋은 중고등 영어 강사의 특징은, 첫째는 시험이라는 거 기준 안에서 아이의 취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한계점을 알아야 돼. 왜냐면 해야 될 건 되게 많지만 그걸 따라오게끔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계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달력이 좋아야 돼. 강사 교육, 학원장 교육도 많이 했었잖아.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결국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분석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 분석력이 좋은 선생님. 초등은 또 완전히 달라져. 초등은 오히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세 가지인데, 일단 친절해야 돼. 그치. 아까 얘기한 딱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거든. 맞아. 왜냐면 친절해야지만이 아이가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돼. 최소한 영어가 싫진 않아야 되는데 너무 무섭게 하거나 너무 평가 위주로 하거나, 초등 때부터 너무 무섭게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도망치기가 쉽지. 두 번째는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 그치, 맞아.
왜냐면 아이들이 늦잖아. 우리 말도 아직은 느리고 배워가는 입장인데 영어면 말을 할 것도 없지. 극한 직업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이런 얘기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듯이 좋은 영어 강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초등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 세 번째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 초등 영어 강사의 전문성이거든. 왜냐면 초등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관되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교육이 별로 안 돼 있는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가르치거나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오히려 쉬운 내용을 오히려 어렵게 가르칠 수도 있고. 쉬운 거를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 맞아. 수업도 그래. 초등의 영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이런 걸 요구하진 않잖아. 강사 입장에서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선생님의 태도나 그런 전문성,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 거야? 바로 티가 나는 건 아이의 영어 공부 시간이 2배 이상 들걸? 진짜? 왜냐면 거부감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낀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시든 화상 영어를 하시든 뭐 과외를 하시든 어떤 환경이라도 아이가 이제 영어를 새로 시작을 했을 때 잘 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그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났느냐를 보는 거거든. 그게 바로 선생님의 영향인 거고, 특히나 의사소통, 스피킹, 리슨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영어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야.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거든. 아이가 예전보다 영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네? 라는 게 부모님 눈에 보인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8할 이상이 선생님이랑 궁합이 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어. 그럼 영어 사교육에서 선생님을 고를 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을 고르는 게 맞아? 일단 풀이 넓어야 된다. 선생님 풀이, 선택할 수 있는 선생님 풀이. 왜냐면 경험해봐야, 겪어봐야 사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 반대로 피해야 될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주 명확하지. 초등은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하시는 분. 지식을 넣으려고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전달 중심으로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걸러야 돼. 왜냐면 고등부 수업 방식이거든. 이 의미라는 건 별로 친절하지 않다는 의미도 돼. 초등은 특히나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별로 좋은 커리큘럼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한 달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고,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다른 게 아닌 교재나 진도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선생님 이슈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상담을 통해서 바꾸거나 옮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 정말 평소에 많이 질문 주시는 화상영어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해결해 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선생님 풀이 넓은 게 사실 장점이 되거든. 화상영어에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해. 그럼 소장님은 어떤 경우에 화상영어를 추천을 해? 첫 번째는 사람이 이끌어줘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 성향상. 그러니까 요새 좋은 프로그램들 많잖아. 그렇게 해서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사람이 끌어줘야, 좋은 선생님이 끌어줘야 하는 아이들. 숙제가 됐든 뭐 영어 공부한 자세가 됐든 좋아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 특히나 스피킹 같은 경우는 사람과 상호소통을 하는 과정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권장되기도 하지. 무엇보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영어는 자주 많이 접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노출. 그렇지.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화상영어는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또 추천을 드리지. 게다가 많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 2022 개정교육과정 입시제도도 바뀌고 평가 방식도 바뀌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랑 면접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화상영어가 도움이 되고, 고교학점제가 되면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듣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미리 적응하는 거구나. 그렇지.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그래서 오늘 좋은 화상영어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벤트도 있잖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토크스테이션이라는 화상영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 19년 동안 초등 화상영어 부분에서 1위를 하고 5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업체라고 들었어. 되게 오래된 업체인데 토크스테이션을 소개해드리는 3가지 이유가 있거든. 토크스테이션을 이용해보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선생님들의 퀄리티더라고. 그러면 강사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네? 강사 관리에 좀 진심인 것 같아. 강사 관리 팀이 따로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영어 교육 관련 우수한 강사진들이 있고 강사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 우리도 그런 일을 했었잖아. 맞아. 우수한 강사들이 들어와도 계속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교육 받고 퀄리티가 유지가 되고 그럼. 그리고 신규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평가를 해주신다고 해요. 오, 정말? 그거 되게 좋다, 진짜. 그래서 최종 합격된 그런 분들만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그래야 강사들이 아이들 학습 성향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퀄리티가 유지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상영어를 시작하는 단계, 좀 더 영어가 익숙해져야 되는 단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북미권 선생님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은 필리핀 선생님들의 강점들이 분명히 있어. 필리핀 선생님 그러면 발음이 조금 뭐 여러 가지가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사실 필리핀에서 정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거든. 톡스테이션 선생님들은 영어 교육 관련해서 상위 1%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지. 그러겠네. 사실 소개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토크스테이션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CS야, CS. 그게 중요하잖아. 그치. 일단 시작은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아이 변동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CS 그다음에 1대1 전담 학습 매니저 제도가 잘 돼 있더라고. 1대1 전담 학습 매니저라고 하면 일단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거든. 왜냐면 수업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강사 입장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학부모 요청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강사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는 이렇게 학습 방법이나 이걸 진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잘 조율해 줘야 돼. 그래야 아이에 맞는 수업이 설계가 가능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상 영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화상 영어 프로그램 아니었어? 아이딕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이거 무료로 쓸 수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4대 영역이라고 하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학습도 가능한데 거기다 어휘 학습까지 되게 강조가 되어 있어. 되는 거구나. 근데 재밌는 건 모국어 습득 원리를 적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이미지, 영상 노출로 진행이 돼서 아이들이 습득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 특히나 내가 이거 좋았다, 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한 게 바로 어휘 프로그램이야. 보통 온라인 프로그램 혹은 화상 영어는 어휘는 거의 구색 정도로 돼 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 근데 되게 공들여놨어. 진짜 괜찮은데 이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 그게 바로 아이딕 보카, 아이딕셔너리, 보카킹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 아이딕 보카는 그림과 소리로만 유추하게 돼 있고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 맞춰야 되고 그리고 습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데일리 스터디에 따라서 매일 5개씩을 학습할 수 있고 다 하면 6,000개 이상도 학습할 수 있다고 해. 내가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절대 하루에 적게. 많이 하지 말자. 그게 좀 딱 맞는 프로그램이고 아이딕셔너리는 이미지 영상법. 내가 초등영어 6에서도 영단 학습 성향을 얘기를 했을 때 해마 두뇌형 얘기를 했었거든. 맞아. 연상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미지 연상법으로 익히는 그림 영영사전이야. 그리고 어휘학습을 관리해주는 보카킹 이 프로그램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리딩이 빠질 수가 없지. 해외 유명 원서, 미국 교과 과정 원서 8,000권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딕북 프로그램이 있어. AR 레벨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1일 1원서, 독서 습관을 기를 수가 있고 아이들이 직접 고른 원서를 가지고 수업도 할 수 있다고 해요. 화상영어 수업을? 또한 유명 애니, 마더구스, 파닉스, 미국 어린이 방송, 뉴스 등 8,000여 편의 영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딕 비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마찬가지로 영상을 레벨별로 시청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직접 고른 영상으로 또 화상영어 수업도 가능하다고. 소장님이 이런 프로그램 되게 깐깐하게 보시잖아. 그리고 교집합에서 추천했으니까 우리 교집합만의 이벤트가 또 빠질 순 없잖아. 이 영상을 보시고 토크스테이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한 달간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25분의 화상 무료 수업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아이디 잉글리시 11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방학 이벤트, 추천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푸짐하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새학년 영어학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 바로 겨울방학. 여러 가지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